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어느 시점에 경착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빠르면 2년 안에 지속 불가능한 부채 위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후티 반군이 글로벌 물류를 러시아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 엘렌 젠트너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 경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NBC와 인터뷰에서 그녀는 통화 정책의 긴축 영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경제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경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보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껴집니다. 높은 이자율은 확실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을 빨리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수준이 극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JP모간 체이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콜라노비치는 우리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했다고 믿습니다. 경제는 확실히 침체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캐나다 연기금이 소유한 맨하튼 오피스타워의 지분을 단 1달러에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 연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구매자 중 하나인데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거래가 혼란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는 다른 주요 투자자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상업용 부동산의 헐값 투매를 일으켜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는 뉴욕 맨하튼의 360 파크 애비뉴 사우스의 지분을 무려 29%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돈 1달러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한편 미국 전역의 대규모 고용주들은 계속해서 대량 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자금을 경제에 넘치게 만들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경제부의 데니엘 윌슨과 브리지드 마젠 바차라트는 앞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미국의 부채 지속 가능성 위기가 주요 글로벌 시장 이벤트를 촉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과 마이젠 바케라트는 GDP 대비 부채가 이 정도로 컸던 마지막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서 46년이었고 향후 30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1975년에는 약 25%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윌슨과 마이젠 바케라트는 최근 의회 예산처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30년간의 감소는 2024년부터 2054년까지 미래 30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7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과 마이젠 바케라트는 의회 예산처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1.5%로 낮추고 미국 부채에 대한 장기적 실질 이자율을 2.0%로 예상한다면서 이자율에 비해 낮은 경제 성장은 높은 이자 지급으로 인해 부채 비율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후티 반군이 글로벌 물류를 러시아로 돌리고 있어 미국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글로벌 물류 경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러시아로 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물류 회사가 러시아 연방 영토를 통과하는 화물 운송량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러시아 철도는 국가 예산을 위해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는 철도 화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DHL의 러시아 철도 회랑을 통한 화물 운송 요청은 12월 이후 약 40% 증가했습니다. 레일게이트 유럽은 이러한 유형의 운송에 대한 수요가 25에서 35%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네덜란드 레일 브리지 카고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1% 증가했습니다.
중국 청두와 독일 뒤스부르크 간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 여행은 25에서 30일이 소요되지만 희망봉을 통과하는 선박은 북유럽에 50에서 55일 걸립니다. DHL은 압도적으로 많은 화물이 러시아를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철도의 화물 운송은 기업의 보안 보장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미국과 독립적인 러시아 물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BAM,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철도 용량은 2023년 1억 7,300만 톤에서 연간 2억 1천만 톤에 달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아무르 지역의 경제 호황이 예상되고 무르만스크가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 교통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로와 고속도로를 통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두 도시 아스타라와 라시트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철도는 먼저 이란과 북쪽의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한 이후 러시아 철도 시스템과 연결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선을 통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뭄바이까지 배송 시간이 현재 30에서 45일에서 단 10일로 단축됩니다. 이 철도는 발트해와 바렌츠해의 항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푸틴이 말했는데, 또한 무르만스크에도 도달할 것입니다. 콜라만의 서쪽 해안에서 이미 대규모의 새로운 항구 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북극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통로가 극동 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BAM 철도에서 야쿠티아까지 철도 노선, 레나강과 아무르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즉 태평양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쇄빙선을 건조하고 있고, 중국 최대 대사관 중 하나가 아이슬란드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물류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전례 없는 수입과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미국 패권을 대체할 것입니다. 한국은 하루빨리 패권 교체의 국제정치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에서 까레이스키 고려인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누리는 소수 인종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면 한국의 제조업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쟁 없는 패권 교체가 이루어졌듯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전쟁 없는 패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평화로운 패권 교체를 촉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고, 글로벌 물류가 러시아를 통과하면 글로벌 부와 인구가 러시아로 몰려들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부상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수년 안에 공산화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